K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2, 3년 내로 이 거품은 꺼질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헐리우드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마는데요. 이 짧은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K 콘텐츠는 마케팅과 알고리즘의 조작이라고 외치던 그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벨몬트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에서 20년 넘게 영화평론가로 활동해왔죠. 저를 보고 아카데미 시상식의 방향을 좌우하는 영향력 있는 평론가라고들 하더군요. 칸 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을 맡았고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 수상작을 예측하는 제 평론은 늘 적중했습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글로벌 콘텐츠 포럼이 열렸죠.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는 메인 패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K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웃기는 소리를 작작하시죠. 청중석에서 숨죽인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기자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1위를 한다고들 하지만 이건 순전히 마케팅의 결과예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2, 3년 내로 이 거품은 꺼질 겁니다. 저는 청중들의 동요하는 표정을 즐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죠.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의 절반도 안 되는 제작비로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진정한 예술성과 깊이는 여전히 헐리우드에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때였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서 한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디렉터 사라 존슨이었죠. 벨몬트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더 리크루트 시즌2가 서울을 주 배경으로 선택한 게 단순히 비용 때문이었을까요? 미국 여고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썸 타는 이야기인 엑소 키티가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도 그저 마케팅의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죠.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보다 촬영비가 80%나 저렴하니까요. 배우들의 출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 해도 브래드 피트나 톰 크루즈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에서 성공한다고요? 글쎄요, 아시아인 특유의 어색한 발음으로는 글로벌 스타가 되기 힘들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 최대 제작사의 CEO인 웨이자오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어요. 눈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로요. 벨몬트 씨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진정한 아시아 시장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야말로 헐리우드가 주목해야 할 거대 시장이죠. 우리는 이미 수천 년의 문화적 깊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의 말에 맞장구 치듯 중국 국영 언론사의 리엔 슈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죠. K 콘텐츠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헐리우드가 중국을 등지고 한국에 집중하는 건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우리 중국은 할리우드에 무한한 시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었죠. 이서진 프로듀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벨몬트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모든 촬영 현장을 안내해드리겠어요. 엑소 키티부터 더 리크루트까지 현장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K 콘텐츠 열풍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는 있었죠. 게다가 중국 측의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었고요. 이서진 프로듀서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에서 나오는 확신을 저는 직접 확인해보자 싶었죠. 좋아요, 한번 가보죠.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시죠. 과연 할리우드 평론가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보자고요.
이서진 프로듀서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더 놀라운 건 도착 로비를 가득 메운 팬들이었죠. 처음엔 제가 착각했어요. 세계적인 팝스타라도 오나 했죠. 하지만 이서진 프로듀서의 설명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엑소키티 시즌2 주연 배우의 입국을 기다리는 팬들이래요. 그것도 한국 팬이 아닌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이었죠.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각양각색의 외국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할리우드 드라마의 배우를 보겠다고 아시아까지 날아온다고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서진 프로듀서가 말을 걸었어요. 벨몬트 씨, 이제 진짜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단순한 비용 절감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초현대적인 마천루들 사이로 고풍스러운 궁궐이 보였고 첨단 전광판 아래로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죠. 이질적인 것들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도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엑소키티 시즌2 촬영 현장 주변으로 수백 명의 팬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 보안 책임자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벌써 일주일째 매일 이렇게 팬들이 모여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SNS로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광경은 보기 힘들어요. 톰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의 촬영 현장에서도 이 정도 인파가 모이진 않죠. 잠시 후 주연 배우가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배우의 이름을 연호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놀라운 건 팬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흥분된 순간에도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았고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어요. 이서진 프로듀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벨몬트 씨, K 콘텐츠가 성공하는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적 매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팬들의 열정도 그 매력에서 비롯된 거고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스태프들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놀라운 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가운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현장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감독이 컷을 외치자 모든 스태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씬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도 보기 힘든 완벽한 팀워크였죠.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변방의 촬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곧 식어버릴 열풍이겠죠. 그렇게 제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프로듀서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벨몬트 씨, 준비되셨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더 리크루트 시즌2 촬영이 한창이었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할리우드의 대표 스파이 시리즈를 한국에서 찍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리엔 슈였어요. 중국 국영 언론사 기자가 여기서 웬일이지? 벨몬트, 이런 곳까지 왔군요.
역시 저처럼 한국 촬영의 실체를 파헤치러 오신 거죠. 리엔슈의 말에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대요. 이제 K 콘텐츠의 신화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장에 킴이 등장했어요. 까만 슈트 차림의 그는 마치 제임스 본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피지컬에 눈빛만으로도 카메라를 압도하는 아우라까지. 리엔슈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래서 한국 배우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중국의 왕이 루오나 양양이 훨씬 더 스타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킴의 액션씬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리우드 배우도 이보다 더 완벽한 액션을 보여주진 못했을 거예요. 와이어 없이 3층 높이의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유창한 영어로 대사를 이어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컷이 걸리고 감독이 외쳤어요. 퍼펙트. 원 테이크. That's exactly what I wanted. 리엔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킴이 감독에게 다가가 재촬영을 요청한 거죠. 감독님, 한 번만 더 찍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한 캐릭터라면 좀 더 냉철한 표정이었을 것 같아서요. 리엔슈가 코웃음을 쳤어요. 촬영 시간도 모자란데 완벽한 테이크를 또 찍자고요? 역시 한국은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테이크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깊어진 캐릭터의 내면, 더 섬세해진 감정선.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현장이 숨죽였고 리엔슈의 얼굴에서도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킴에게 다가갔어요. 왜 완벽했던 첫 테이크를 다시 찍자고 했죠? 킴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력에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리엔슈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준비 중이던 대형 스파이 시리즈의 주연 배우가 헐리우드 대신 한국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서진 프로듀서가 리엔슈에게 다가갔어요. 슈 기자님,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비용 때문에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리엔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과 실력은 이미 할리우드를 뛰어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는 걸 전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촬영지는 충청남도의 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현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스태프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메이크업 팀 파트장인 김지영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특수분장이 들어가는 대형 액션씬이에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법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특수분장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보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더 자연스러웠죠. 촬영이 시작되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평소 할리우드에서 1시간이 걸리는 세팅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죠? 조명팀장 박상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다음날 촬영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요. 모든 팀이 모여서 동선을 맞추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죠. 그래서 실제 촬영 때는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이슨 브룩스였습니다. 벨몬트 들었어? 엑소키티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 1위를 싹쓸이했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현장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열정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특수효과팀 실장 정민수가 모니터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카메라 무빙 시스템이에요. 드론과 와이어를 결합해서 만들었죠. 할리우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관객이 액션 장면 속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서진 프로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스태프들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가 우리의 작품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리엔 슈가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14억 시장이에요. 이서진 프로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슈 기자님, 우리는 중국 시장만을 바라보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장의 모든 모니터에 속보가 떴어요. 떡볶이와 소주의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리엔 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스턴트팀 감독 최재혁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액션의 진수를 보여드리죠.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그의 말처럼 이어진 액션씬은 경이로웠어요. 와이어 기술과 무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은 액션이 펼쳐졌죠. 할리우드의 수백억 예산도 이런 퀄리티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현장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분장팀의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팀장님, 여기 상처 메이크업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놀라운 건 그 말에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팀장이 막내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의견이든 귀담아 듣는 문화,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K 콘텐츠의 힘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더 놀라운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충청남도 촬영장을 나오는 길, 이서진 프로듀서가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는 45개 작품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80개 작품이 이곳 충남에서 촬영을 진행했대요.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촬영지로 급부상했다는군요. 과연 내가 틀린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이서진 프로듀서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벨몬트 씨, 이건 단순한 콘텐츠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수치들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니 놀라운 통계였어요. K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으로 떡볶이와 떡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에서 수요가 폭증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소주였어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2년 연속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들의 실력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한국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 산업을 넘어선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서진 프로듀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촬영장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더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서울 근교의 한 스튜디오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뉴욕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세트장이었죠. 미술팀장 강현우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 소재로 만든 세트입니다. 비용은 절반인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죠? 할리우드에서도 이 기술을 배우러 온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이었죠. 벨몬트, 올해 황금사자상 후보에 한국 영화가 3편이나 들어왔어. 자네 의견이 궁금한데. 제 귓가에 리엔 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매년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은 고작 몇 편으로 승부를 건다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양이 아니라 진정성의 차이였다는 걸. 세트장 한쪽에서 킴이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배우들과 함께요. 놀라운 건 그의 디테일한 설명이었어요. 단순히 동작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할리우드였다면 아마 패닉이 됐겠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스태프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5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이서진 프로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죠. IMF 때 배운 교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때 웨이자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벨몬트, 우리 중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산은 2배로 올려줄 수 있어.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다면. 하지만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치열하게 노력하는 스태프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혼을 봤거든요. 킴이 연기 지도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를요.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죠. 그의 말에 모든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K 콘텐츠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진 이 순간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탄은 제가 헐리우드로 돌아갔을 때 터졌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입국장 TV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방영되고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라면과 소주가 진열되어 있었죠. 뉴욕타임스 편집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K 콘텐츠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편집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죠. 제 책상은 더욱 아수라장이었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온 연락이 대부분이었죠. 웨이자오는 시간당 한 통씩 메시지를 보내왔고 리엔슈는 직접 편집실로 찾아온다는 협박성 메일까지 보냈더군요. 벨몬트, 당신이 우리를 배신할 순 없어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한국 콘텐츠는 결국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이끄는 것처럼 글이 술술 풀려나왔어요. 제목 K 콘텐츠의 승리, 그리고 나의 잘못된 판단.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나 봐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스태프들, 한 컷의 완성도를 위해 수십 번도 더 촬영하는 배우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의 장인들. 그때였어요. 편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웨이자오와 리엔슈가 들이닥쳤어요. 뒤에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벨몬트, 이 기사는 철회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당신의 입국을 영구 금지할 수도 있어요.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요? 그때 제이슨 브룩스도 합세했어요. 리처드, 정신 차려. 중국 시장을 잃으면 할리우드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알잖아. 저는 천천히 일어나 편집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넷플릭스 순위였어요. 상위 10위권 중 7개가 한국 작품이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콘텐츠의 진정성이 승리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들이 하나둘 한국행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메이저 제작사들은 서울의 지사 설립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폭탄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최대 제작사들이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웨이자오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고 리엔슈는 자신의 이전 기사들을 모두 철회한다고 발표했죠. 베버리힐스의 한 레스토랑, 할리우드의 대표 감독들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며 할리우드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번엔 소주를 마시며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틴 스콜세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벨몬트, 자네가 옳았어. 우리도 변해야 하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이제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지금도 제 책상 한켠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킴과 찍은 사진, 스태프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처음 맛본 떡볶이 포장까지.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죠. 할리우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한국의 콘텐츠가 할리우드를 완전히 뒤흔든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의 영화 평론가가 우리나라의 제작 시스템과 창의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건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서와 첨단 기술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듯 우리의 콘텐츠 역시 한국적 감성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할리우드의 거장들도 인정한 이 특별한 성공의 비결은 어쩌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스토리텔링 전통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매료시키는 우리 문화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